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신남의 안정영입니다. 22번째 취신남 시작할게요. 첫 번째 기사는 식품산업 기사입니다. 이제 가급적이면요, 기업 기사는 바로 가지 않고 일단 산업 쪽으로 조금 묶어서 카테고리화 시켜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맛집 4,000곳 소개한다라고 하는 식품산업인데, 사실 이건 식품산업이라기보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하나의 팁입니다. 맛집 블로거라고 하네요. 배동열씨. 국내 맛집 4천여 곳 속에 여행책 한 권에 1억 원 썼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실제 여행 가서 뭐 맛있는 거를 계획해서 직접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해도 막상 가면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분은 제가 뭐 기록을 해놓는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번 상반기 때 취업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안타깝게 떨어지셔서 약간의 심기일전하실 분들 힐링하신다는 차원에서 이분이 제안하는 맛집들 돌아다니신 다음에 맛있는 거 드시고 으쌰으쌰 하라는 차원에서 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검증을 해보자고요. 자, 본격적으로 기사 들어갈게요. 유화산업입니다. 땡땡땡땡땡. 기업명입니다. 미국의 메모드 화학단지 짓는다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팅까지 했죠.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심장부의 메모드 화학단지를 공장을 착공식, 준공식 갔다 왔죠. 축구장 152개 크기의 미국 공장 준공했다. 신동빈 회장의 승부수. 어려울 때 3.6조 원이라고 하는 통큰 투자. 트럼프 한미동맹의 증거다라고 하는 축사. 글로벌 7위의 화학사 도약. 셰일가스에서 에틸렌 생산을 할 땐 원가가 40% 줄어서 경쟁력이 레벨업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롯데가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기사를 엄청나게 다 뿌렸죠. 그리고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만났던 내용까지도 있는데, 롯데케미칼 공장입니다. 투자 규모가 3조 6천억 원이라고 하네요. 용지 면적이 축구장 152개 규모. 생산 제품의 에틸렌, 기대 수익 매출이 6천억이다.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이다. 이 공장에서만요. 고용 창출효과 2,550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공장은 셰일가스를 원료로 하는 생산 공장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생산 비용이 기존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방식보다는 3에서 40%가 줄어서 고유가일수록 당연히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계 수준의 석유화학 시설을 미국에 건설해 운영하는 최초의 한국 석유화학 회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회사 발전은 물론 한국 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의 거듭된 성공과 혁신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좋네요. 두 번째 기사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에틸렌 유화 유통 신동빈의 글로벌 영토 확장이라고 얘기해서 조금 더 롯데 홍보팀이 일을 열심히 했네요. 신동빈 회장 백악관 방문 등 광폭 행보. 인디 대통령, 베트남 총리 등 정상들 만나 투자, 협력 모색. 롯데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큰 포트폴리오로 가고 있죠. 유통과 화학, 양날개 시장 개척입니다. 그래서 롯데그룹 주요 글로벌 추진 사업 한번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틸렌 공장 투자가 3.6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에코 스마트 시티 투자액이 1.2조 원. 베트남의 롯데 하노이몰 여기가 7,100억 원. 인도네시아인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 4조 원. 즉 유화 쪽과 유통 쪽 유유 쪽을 건드리고 있네요. 아무튼 관련해서 롯데 그룹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금융산업입니다. 자, 어떤 쪽이냐면 개인의 해외 송금 시장 있죠. 사실 저는 뭐 해외 쪽으로 송금할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해외 송금 시장이 매년 1조 원 급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외국인 송금이 작년에 5조 원 돌파했다. 기존 은행들도 마케팅 경쟁입니다. 해외 송금 핀테크 열풍. 국내 핀테크 업체가 앞다퉈서 해외 송금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바로 시장 성장세가 무섭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개인들의 해외 송금액을 보여주는 지표인 개인 이전 소득 지급이 114억 5,7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4천억 원에 달한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78억이었는데 매년 1조 원 가까이 늘었다는 소리입니다. 왜
왜 이렇게 늘었냐? 하나는 내국인이 해외로 이주한 본인의 가족이나 친지 등한테 송금하는 것이죠. 최근 자녀들의 해외 유학이 많아진 데다 이민 가정도 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송금 규모가 커지는 추세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보다 더 큰 축은 뭐냐?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송금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즉 국내에서 일하고 받은 돈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 우리의 선조까지는 아니군요. 선배들이 우리나라에 했던 방식들이죠. 아무튼 관련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늘고 있네요. 그런데 왜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송금에 관심이 많냐? 시중은행을 통한 것보다 수수료가 싸니까, 또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해외 송금 시장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핀테크라고 하는 기술이 합쳐졌을 때 이쪽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번째 기사 갑시다. 자, 경제상식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경제상식 관련된 그 취경남에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 환율 한번 제가 건드려 드렸었죠. 근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화값이 10원 떨어지면 연 920억 원 손해보는 곳이 있다. 어디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도 원화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환율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수출 기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타이틀에서는 어디는 손해봤다고 하니까 당연히 수출하는 기업은 아니겠죠. 어디입니까? 항공업계입니다. 자, 원화값 급락에 기업들 예의주시한다. 즉 이런 식으로 실제 환율의 변동에 따라 내가 지원한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달러 부채 비중이 높아서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차도 사업계획상 1,100원을 상정했는데 지금 1,200원까지 가고 있잖아요. 수익성의 일정 부분 도움될 듯. 그런데 많이 안 팔린다는 게 문제가 있겠죠. 전자반도체도 환율 영향 제한적이다. 자, 이거 봅시다. 원달러 환율은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연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왜? 수출하는 쪽도 있지만 또 수입해오는 쪽은 원료 이런 부분들을 다, 아니면 어떤 리스 해오는 이런 쪽을 다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이죠. 자, 원화값 하락으로 가장 타격이 우려되는 산업은 바로 항공업종이다라고 딱 떠올려야 돼요. 왜? 항공기, 금융 리스 등 영향으로 달러와 부채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LCC들 역시 원화값 하락에 따른 실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대규모 항공기를 직접 구매해서 운영할 수 없는 LCC들은 대부분 항공기를 리스로 운영하고 있다. 또 기름까지 달러로 결제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을 통한 해지로 환율, 유가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노력하고 있고, 급격한 변동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한격에서 실질적으로 부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쪽도 나와 있는데, 일단 안 좋은 쪽은 항공업계고요. 뒷부분에 반도체와 자동차는 어떤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건지, 그런데 긍정적인 효과가 과연 많이 갈지 오래 갈지 그건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도체 산업으로 갈게요. 기업명을 이제 싹 지워버리니까 그래도 조금 더 거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운드리, 왕좌의 게임,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자, 삼성은 계속적으로 내보내는 기사가 이제 TSMC를 따라잡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를 좀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왕좌의 게임이다. 삼성전자 좌가 아니라 극자외선 활용해 자 5나노 미세공정 치고 나가자 TSMC도 5나노 플러스로 반격. 2021년에 양산 전력 효율 우수다. 삼성은 3나노까지 구체 계획 꼭 공개라고 얘기하네요. 자, 삼성전자가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중에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파운드리에서 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가운데 이 부분 글로벌 1위인 TSMC도 최첨단 미세공정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쟁에 불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까지만 좀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자, 미세공정 개발에 유리한 EUV를 먼저 활용해서 기술 개발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수십 년간 글로벌 파운드리 산업을 이끌어온 TSMC는 축적된 기술뿐만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 이게 더 중요하죠. 고객 거래처 등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지금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십시오.
다음 역시 이것도 SK텔레콤의 기사였지만 이제 4차 산업과 좀 연관시킬 수 있다라고 봐서 산업의 기사를 한번 엮어봤습니다. 자, SK텔레콤과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네요. 어디에서? 5G, 클라우드 분야 등 협업, 미디어 엔터 신사업 발굴키로입니다. 자, SK텔레콤과 MS가 IoT, 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자, 봅시다. SK텔레콤과 MS는 5세대 통신, AI, 클라우드 등 첨단 ICT 분야에서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는 JIP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 이번 협력의 초점은 MS의 클라우드 유명하죠. 그다음에 AI 기술과 SK텔레콤의 통신 쪽 5G와 AI 등 기술을 융합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IoT 분야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협력이 추진된다. 양사는 앞서 지난 2월에 SK텔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솔루션 메타트론의 개발, 업데이트를 MS 클라우드 플랫폼 엣저에서 진행을 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서 나아가 SKT가 추진하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MS 애저를 결합해 신사업을 또 발굴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쪽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죠. 어찌됐건 SKT의 5G 기술은 다양한 모든 산업들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과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금 가벼운 걸로 갈게요. 패션 산업입니다. 지금 운동화의 시대래요. 여러분들 혹시 신고 계십니까? 휠라 컨버스 떴다. ABC마트 5년 매출 분석했더니 어글리 슈즈로 부활한 휠라 4위. 제가 컨설팅을 했었는데 한 친구가 이거 신고 와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에 편한 스니커즈 컨버스 상위권, 라코스테 뉴트로 열풍 첫 10위. 요즘에 라코스테가 엄청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폴로가 완전히 한물 갔고 라코스테가 폴로의 자리를 하나하나씩 먹어치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라코스테 유행이었었는데 참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반스 탑3. 요즘은 운동화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특히 복장 자유화로 인해서 비즈니스맨들도 셀러리맨들도 다 이렇게 편한 슈즈를 신게 돼서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캐주얼 정장, 스포츠웨어 유행이 지속되면서 애슬레저라고 하죠. 운동화 인기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매출 순위 한번 봅시다. 2017년, 18년, 19년 나이키, 아디다스, 반스는 안 바뀌는구만. 근데 2018년도부터 이제 휠라가 치고 들어왔네요. 4위. 5위는 컨버스, 6위는 호킨스, 리복, 퓨마, 뉴발란스, 라코스테가 들어왔다는 게 재밌는 사실이네요. 휠라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변신한 덕을 톡톡히 봤다. 통합적인 브랜드 전략, 슈즈 멀티숍과 협업함 전략이 ABC마트 등에서 성과를 냈다라는 거고요. 컨버스 역시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트렌드입니다. 어떤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지 자 한번 볼게요. 착한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기업 이제 착한 소비를 또 진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빌 게이츠가 지난달 30일 트위터에 다소 흥분한 어조로 소셜 벤처인 짚라인 소식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이츠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기업 중에는 지난 2일 나스닥에 상장된 제가 취신남에 2번이나 소개시켜드린 비욘드 미트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식물성 재료로 동물고기의 버금가는 맛과 영양을 가진 대체고기를 제공해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착한 기업 신드롬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본주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와 연결되어 있고요. 자본주의가 최고 경영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다. 나는 자본주의자지만 자본주의는 망가졌다라고 본다. 기업과 자본주의가 바뀌지 않으면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라는 게 이들이 전하는 공통된 메시지다. 물론 모든 책임을 기업에만 돌릴 수는 없다. 국가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이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기업들도 특히나 SK그룹 쪽에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SK 쪽에서 뭔가 같이 협력했다는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의 큰 트렌드니까 이 내용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기사입니다. 모바일 산업 역시 삼성전자 기사입니다. 인도 프리미엄 시장 1위 탈환했네요.
자, 삼성전자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1위 탈환. 갤럭시 S10 시리즈 판매 호조 1분기 점유율 45%로 1년 만에 되찾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삼성전자는 인도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45% 점유율 차지해서 1위 차지했고요. 직전 분기에 비해 17%포인트 늘어난 수치로서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중국 원플러스에 내줬던 1위 자리를 되찾았다라고 얘기하네요. 중국 건가 보네요. 원플러스가 2위, 애플은 3위라고 하네요. 인도에서 프리미엄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 갤럭시 S10 시리즈는 다양한 카메라 센서, 인피니티 오 디스플레이, 무선 배터리 공유율 기술 등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해서 출시되자마자 성공적 반응을 보였다 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공기업입니다. 이제 제가 슬슬 여러분들을 공기업 또 대비시켜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사를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자, 싼 원전 놔두고 비싼 LNG 쓰더니 적자수렁 빠진 한전의 실적 예상보다 심각하다. 1분기 6,300억 영업 손실. 석탄 발전 줄여서 연료비 아꼈고 원전 이용률 그나마 올랐지만 발전시키고자 하는 원료 LNG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전력 구입비가 비싸졌다. 다시 출렁대는 기름값 환율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 힘들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제 한전 면접 여러분들 아마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전 면접반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아무튼 한전에 대한 기업 분석 자료 제가 조금씩 모아 놓을 테니까 보시고 역시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째 기사 역시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현대차가 또 기사가 크게 났었죠. 바로 제로백 1.8초 리막에 1천억 투자. 제로백이라고 하는 걸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운전에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여성분들은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차를 딱 출발시키면 차가 0에서부터 그 100 시속 100km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로백이라고 하거든요. 제로에서 100 간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로백 1.8초로 가면 내가 이거 밟자마자 2 때 이미 100km 갔다는 소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현대차 EV 스포츠카 최강자 손잡고 내년 고성능 모델 출시한다. 전기차 게임 체인저 목표다. 정의성 부회장 과감한 투자. 클린 모빌리티 최고 파트너.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리막, 포르쉐 등과 핵심 기술 협업이라고 하네요. 와, 1900마력? 1900마력이라는 뜻은 1900마리의 말이 끄는 힘이라고 해서 마력이라고 하거든요. 1900마리의 말이 끄니 1.8초 만에 시속 100km가 도달한다는 거죠. 엄청나네요. 자, 탄소 섬유 차체에 각 바퀴에 강력한 모터를 장착해서 부가티, 람보르기니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빨리 간다는 그런 슈퍼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의 기술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와, 2009년도에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이 업체는 불과 10년 만에 이 같은 기술 성과를 확보했다. 그래서 6,400만 유로 대박이네요. 854억 원을 투자한 거야. 자,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전기차 기술력을 확보한 리막 오토모빌리와 손을 맞잡았다. 양상한 기술 협업을 통해서 현대기아차가 미래 고성능 전기 수소차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한 것이다. 즉 전기차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것은 1차원적인 접근이고요.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 시켜서 그죠? 오래 가면서 빨리 제로백에 도달해서 사람들에게 운전의 즐거움도 선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2번째 기사입니다. 이번에 LG로 갈까요? 진격의 LG 월풀 매출 턱밑 추격. LG 가전, 참 LG가 잘하는 게 가전이죠. 1분기 5조 4,659억대 5조 6,501억 다 따라잡았네. 격차를 확 줄여서 글로벌 톱 눈앞. 영업이익은 이미 LG가 2배 추월했다라고 얘기하네요. LG전자 가전, 그러니까 TV 빼고 매출이 이 부문에서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 월풀 턱밑까지 쫓아갔다.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 주력 제품뿐만 아니라 공청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신가전의 인기를 끌면서 LG전자의 위상을 높였다. 역시 H&A 사업부는 뭐 끝내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신가전,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런 것들이 또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매출 증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게 또 LG전자의 예측. 또 하나 LG전자는 프리미엄 전략 시그니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최신남에 소개시켜드렸던 이게 1,000만 원 한다고 했죠. LG 시그니처 에어컨. 가전 사업이 성장하고 이익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은 초프리미엄 제품의 낙수 효과 때문이다. 란다는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잘했으면 좋겠고 하반기 때 많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째 기사입니다. 외식산업 푸드빌이죠. 인천공항서도 철수한다. 이러다 사업 철수하는 거 아니야?
임대료만 연간 85억 원, 경영 효율화 차원의 사업 접는다. 매각 투썸은 구조조정 안 한다. 이거는 뭐 지금 입장인 거고 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자, CJ 푸드빌 주요 구조조정입니다. 투썸 플레이스 매각해버렸고, 인천공항 식음료 사업 철수했고, 중국 내 적자 매장 및 브랜드 정리했고, 계절밥상 빕스 적자 매장 폐점했다. 이건 뭐야? 이거는 뭐 회사 적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하, 제 생각에는 CJ 제일제당 쪽과 합치질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뭐 CJ 제일제당에서 태동한 그런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글쎄요. 공항 식음료 사업은 수익성보다는 상징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다른 외식업체들은 병원이 됐건 공항이 됐건 이런 쪽으로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CJ 프레시웨이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 CJ 푸드빌 이러면 실제 뭐 지원하는 분도 안 계시겠거니와 당연히 뭐 뽑지도 않겠죠. 안타깝습니다. 자, 2019년 신규 대기업 지정 보셨죠? 카카오 들어간 거 대기업 집단 지정해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1등이 이제 자산 기준이니까요. 저도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매출 기준으로 탑 10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매출 기준으로 해야 좀 장사 잘 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래, 그것이 채용 어떤 규모와 조금 연관성 있는 비례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자산보다 매출을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죠. 삼성이 1위, 현차가 2위고요. SK, LG, 롯데 이렇게 해서 5대 그룹이라고 하죠. 포스코, 그 다음에 한화, GS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한진, CJ가 14위죠. 되게 재밌는 게 5위에 롯데그룹과 14위에 CJ그룹 어디 갈래라고 얘기하면 다 14위에 CJ를 간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어딥니까? 쭉 갔는데 32가 코오롱, 지금 굉장히 핫한 회사죠. 안 좋은 걸로. 그 다음 OCI가 31위, 야 카카오가 32위까지 올라왔네요. 그 다음 HDC가 33위, KCC가 34위까지. 네이버는 없죠. 그래서 관련된 거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다음 15번째 구독경제입니다. 새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구독. 이것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디지털 구독 성공 이유. 첫 번째, 구독자 데이터베이스. 구글과 페북. 그 다음에 유료 콘텐츠 넷플릭스 성공. 스마트폰 확산과 대형화. 유료가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해서 사라지는 공짜 콘텐츠거든요. 대표적인 구독 서비스가 넷플릭스, 아마존 비디오, 훌루, 뭐 디즈니 플러스. 이거는 주요 스트리밍만 관련된 부분인 거죠. 넷플릭스가 뭐 이렇게 만들어놨다. 첫 번째만 볼까요? 광고에 의존하던 비디오, 음악, 게임, 뉴스 등을 기획 제작하는 콘텐츠 업체들이 이제는 유료 디지털 구독을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과거의 구독 경제 모델로는 구체적인 독자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추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2019년 디지털 구독 모델은 다르다. 제가 아까 탈구글을 얘기 안 했군요. 탈구글과 탈페북을 하겠다는 것이고 21세기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구독 회원은 단순히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네트워킹 파티, 이벤트, 컨퍼런스 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구독과 가치가 높아진 것도 구독자가 늘어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또 온라인 구독을 더 쉽게 하는 기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디지털 구독 확산의 원인이 되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 또 역시 구독 서비스에 대한 저항이 작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네 가지가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사라지는 공짜 콘텐츠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간 이것이 조금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긴 하고요. 저한테도 사실 지금 다양한 콘텐츠를 유료화시키자라고 하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뭐 이렇게 내용들은 제가 유료화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요 콘텐츠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차분히 신문 꼭꼭 읽어보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15번째까지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나머지 기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